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따뜻한 보호막이 사실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찬란한 약속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는 전례 없는 고용 한파와 산업 현장의 붕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이 스스로의 부품을 파괴하기 시작한 잔인한 자의 공갈의 기록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내일 아침 내 책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가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은 망치를 들었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법전과 서류, 뭉치를 들고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휘두른 법의 칼날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 자신의 미래를 베어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흡사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노동권이 신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기업들이 조용히 짐을 싸고 기계가 사람의 온기를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황금빛 봉투 안에 담긴 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독약일까요? 우리는 지금껏 착한 법이 착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사탕을 던졌고 노동계는 그 사탕이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라는 냉혹한 생태계는 정치적 수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본은 공포를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도망치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사람부터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 지독한 인지 부조화의 서막이 어떻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기원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대한 투쟁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들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의 가정을 파탄냈던 비극을 막자는 취지는 분명 정의로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법은 거대 노동노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1990년대 제조업 부흥기에는 노사협상이 생산성 향상의 파트너십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더 큰 목소리로 현장을 마비시키느냐의 치킨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메가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의 80%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현재는 50% 이하로 벌어졌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청 사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통로를 장악한 것은 쪽수가 많은 정규직 대형 노조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급 잔치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를 협상 카드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대와 상생을 외치지만 안으로는 철저한 계급 사회가 공고해진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노란 봉투법은 거대한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현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빨아들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말려버리고 그 자리에 노조 간부들의 정치적 영향력만 채워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사 분규가 발생해도 대화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 리스크 때문에 사장님들이 아예 하청업체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곧 현장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말단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산업 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어떻게 우리 일터를 마비시키는지 그 정교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산업 대란을 막기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안전장치를 시행령에 포함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십 개의 노조가 각자 사장을 찾아오면 배가 산으로 가니 대표 한 명만 뽑아오라는 뜻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합리적인 행정 절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 소수 노조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합법적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긴급 브리핑을 하듯 수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노동 분쟁 건수는 전년 대비 45%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협상이 타결된 비율은 오히려 20% 감소했습니다. 법은 대화하라고 판을 깔아줬는데 정작 테이블에 앉는 과정에서 노조끼리 싸우느라 진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장 한 명만 설득하면 됐지만 이제는 옆 동네 노조 형님들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 3배는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하나가 기업 경영을 공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격려 한마디 했다가 너 우리 사장이지라며 소송을 당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와의 모든 소통 채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곳에는 고발장과 가처분 신청서만 난무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만든 교도소에 갇힌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기업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선택한 탈출구는 바로 인간이 없는 공장입니다.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인건비는 가변 비용이지만 로봇 도입 비용은 고정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노동자의 손기술이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그 노동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리스크로 분류됩니다. 사장님들에게 로봇은 파업하지 않고 24시간 일하며 소송을 걸지 않는 완벽한 대체제입니다. 여러분이 노조 깃발을 흔드는 동안 사장님들은 카탈로그를 뒤지며 최신형 산업용 로봇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이 잔인한 교체를 증명합니다. 2026년 한국의 인구 10,000명당 로봇 밀도는 세계 1위를 기록하며 2위국과의 격차를 2배 이상 벌렸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사와 물류센터에서의 로봇 도입률은 지난 1년 사이 70% 폭증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만 했지만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금의 로봇은 숙련공의 판단력까지 대체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작업자가 해고 통지서를 받는 그 자리에 차가운 금속 팔이 설치되는 장면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동 가치가 기계의 감가상각비보다 낮아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기업가들은 더 이상 한국 노동자와 함께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증오로 바꿨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조금은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해고 지원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들은 뒤에서 웃으며 말합니다. 법 덕분에 사람 차를 명분이 확실해졌다고 말이죠.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법이 노동자의 자리를 기계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